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2021년 5월 15일 시행한 35의 기출문제를 해설을 곁들여 보완 재작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 시작 전에 시험 경향을 파악하여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공부를 마무리할 때 그동안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5개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홀수의 시험에서는 홀수의 기출문제를, 짝수의 시험에서는 짝수의 기출문제를 인용하여 반영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5개 시험 동안 표준 교재 55개 부분에서 매회 출제되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풀이 진행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등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때 유념사항도 생략합니다. 35의 기출문제 1교시 3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먼저 1번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을 삼간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1번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입니다. 교재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는 여가 활동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문 3번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을 삼가한다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 증진을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건강한 노화는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사회성의 증가, 4. 우월감의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2번은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의 제시된 사례는 노년기 심리적 특성 중 경직성 증가의 특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 8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치,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에 관한 것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이 정답입니다. 지문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은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이며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은 국민연금제도 등에 관한 설명이며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이다. 5.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5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지문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가 아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합니다.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증서를 대상자에게 제공합니다. 4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이다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인정 절차 흐름도입니다. 다음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1번 단기보호, 2번 복지용구, 4번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고 3번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시설급여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다음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시 동행하였다, 3. 생활상담을 해주었다, 4.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6번은 3번 생활상담을 해주었다입니다. 1번 목욕을 도왔다, 4번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2번 외출시 동행하였다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등 10가지입니다. 다음 7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7번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이며 요양보호사의 관찰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1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는 옹호자로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고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는 정보 전달자로서 요양보호사이며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는 숙련된 수발자로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고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는 동기유발자로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 6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8번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교재 68페이지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입소 전 단계 1, 입소 계약 단계 2,
생활단계 11, 퇴소단계 1개가 있습니다. 다음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9번은 3번 신체적 학대가 정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이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어느 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10번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입니다. 1번 뒤에서 껴안는다, 2번 가슴 부위를 만진다는 육체적 성희롱이고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와 4번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11번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성희롱 대처 방안에 관한 근거법규입니다. 다음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12번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입니다.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는 강요해서는 안 되며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이며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권위적인 것이 아니고 친절한 또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이며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는 예의 바른 태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필요성입니다. 다음 13번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다. 4.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13번은 1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가 정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관한 것으로 요양보호사는 7번에 정한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1.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4.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14번은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10가지를 교재 97에서 9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2.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을 보고를 생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4. 업무 외의 장소에서 대상자에게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5번은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입니다. 이번 35회 필기시험에서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파트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업윤리는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교재가 4개 페이지밖에 안 되어 양이 많지 않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16번은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정답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17번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는 오음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므로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 등도 개별 사용이 필요합니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또 다른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내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는 몸에 오염된 대상자의 사용 물품은 다른 대상자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온 발병 요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 경과가 짧다. 2. 원인이 명확하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18번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 경과가 짧은 것이 아니고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2.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것이 많습니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지 않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는 것이 노인성 질환의 특성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 증가 2. 신체 활동 증가 3. 복부 근력 강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19번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1번 수분 섭취 증가할 때가 아니고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이고 2번 신체 활동 증가할 경우가 아니고 신체 활동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3번 복부 근력 강화가 아니고
복부 근력 힘이 약화될 경우입니다. 5번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아니고 배변 반사가 저하될 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변비와 변비 유발 약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섬모 운동 감소, 4.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20번은 3번 섬모 운동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는 1. 폐활량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폐순환량 감소로 쉽게 숨이 찹니다. 2번 기침 반사는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됩니다. 4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가 아니고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인하지 못합니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가 아니고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1번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2번 웃음요법을 권장한다는 웃다가 오히려 실금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입니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는 오히려 수분 섭취를 하여 방광의 기능을 유지한다입니다. 5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복압성 요실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22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마비가 발생한다. 3. 척도입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22번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입니다. 1번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도파민 부족은 파킨슨 질환의 원인입니다. 2번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는 우측 마비가 발생합니다. 3번 척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는 소뇌의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로서 이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번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파킨슨 질환의 증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건조증. 23번은 3번 백내장입니다. 교재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음 24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 3. 양발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 발에 열패들을 대어주어 보온한다. 24번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다음 25번입니다.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칼슘 흡수력 증가, 2. 소화액 분비 증가, 3. 삼키는 능력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25번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입니다. 1번 칼슘 흡수력 증가가 아니고 오히려 감소됩니다. 2번 소화액 분비도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됩니다. 3번 삼키는 능력 증가가 되지 않고 저하됩니다. 4번 구강건조증 감소의 징후는 노인은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26번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입니다. 2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지 않고 줄어듭니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듭니다. 4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합니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적절한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27번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입니다.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금합니다. 2번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가 아니고 텔레비전 시청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가 아니고 자지 않습니다. 5번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가 아니고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수면량이 줄어들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은 경우입니다. 다음 28번.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4.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28번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입니다. 1번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가 아니고 녹차 등은 약 흡수를 방해합니다. 3번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는 거 아니고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게 해야 합니다. 4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5번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 성기능이 감소한다. 2.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3. 손상된 폐 기능이 악화된다.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29번은 4번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성기능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향상됩니다. 2번
기대 수명이 감소하지 않고 늘어납니다. 3번 손상된 폐 기능이 악화된다가 아니고 폐 기능이 회복됩니다. 5번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가 아니고 혈중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30번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교재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에는 1차 기본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1번 결핵, 2번 홍역, 3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을 하고 5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합니다. 다음 31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모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31번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교재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가 아니고 자제해야 합니다. 2번 따뜻한 물로 통모욕을 시킨다와 5번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는 상식적으로도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는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다음 3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32번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게 됩니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가 아니고 대상자의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4번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이 아니고 보호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이 아니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의 기록 목적을 질 높은 서비스, 활동 입증, 서비스 연속성, 정보 제공, 지도관리 도움, 의사소통 원활, 표준화 및 책임성 제고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주간보고 4. 원래회의 보고 5. 정기 업무보고 33번은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는 1번 구두보고입니다. 지문 2번 서면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고 3번 주간보고는 주 단위에 보고할 때입니다. 4번 원래의 보고는 원래회의 개최 시 또는 회의 종료 후 결과를 보고할 때 사용됩니다. 5번 정기 업무 보고는 정기적인 업무에 관한 보고이고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는 정기 보고와 수시 보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34번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고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3번 사지가 따뜻해지지 않고 사지가 점차 싸늘해집니다. 4번 근긴장도가 증가하지 않고 근긴장도가 상실됩니다. 5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 양상입니다. 제1교시 필기시험의 마지막 문제인 35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 주세요.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35번은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의 임종 단계는 3번 타협입니다. 오른쪽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 적응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35의 기출문제 필기시험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실기시험 45문제도 마무리 복습 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